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건설안전 기사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입니다. 2단원 10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비계의 명칭을 적으시오. 자, 이렇게 설명을 주고 비계 명칭 적으라는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등의 각각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다. 그죠? 이렇게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해와서 현장에서 딱딱 조립만 해서 쓰는 걸 시스템 비계다라고 합니다. 10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스템 비계의 조립 시 준수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1번입니다. 비계의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가 비계는요, 쇠 파이프죠. 그래서 밑둥에는 항상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줘야 바닥에 고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밑받침 철물 사용합니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며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며 고저차가 있는 경우는 조정을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또는 그래서 수평 수직을 유지한다. 요까지 적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쇠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줄여서요, 경사진 바닥은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쇠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가공전로, 전봇대 전선이죠. 그죠? 근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전봇대 전선을 다른 장소 이설한다면 가장 속 시원하죠. 그죠?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이 부분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한다. 그죠? 자, 첫 번째, 밑받침 철물 사용하고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 씁니다. 두 번째, 경사진 바닥일 때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쇠기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는 접촉 방지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씩 머릿속에 넣는 것도 되겠죠. 네 번째,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이동하는 경우, 그죠? 지정된 통로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동할 때요, 비계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죠, 그죠? 이 위에 비계하고 아래 비계가 있다면 이동하는 통로를 두고 아래 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동할 때 지정된 통로 이용하고요. 다섯 번째, 같은 수직 면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 이 밑에서 사람 쓰는 거 안 된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자재 같은 게 떨어지면 아래 사람이 맞기 때문에요. 위아래 동시 작업 금지합니다. 여섯 번째, 작업 발판에는 제조자가 정한 최대 적재 하중을 표시하고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그죠? 요 중에 3가지인데요. 항상 나만의 방법이 필요해요. 내가 기억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저는 암기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나만 암기하기 쉬운 그림을 잘 그려보는데요. 비계 밑둥이다. 그죠? 그리면서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뭐 하자? 밑받침 철물을 쓰자. 그죠?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그죠? 높이 고저차니까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쓰자. 1번. 그 다음에 경사진 바닥에 설치한다면 피벗형을 쓰자. 경사져 쓸 때는 피벗형이고, 쇠기를 사용하자. 그죠? 그래서 경사진 바닥 피벗형 받침 철물 쇠기가 암기되셨다면 다음에 조금 살을 붙이세요. 이런 걸 사용해서 수평을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가공전로에 근접해서 비계를 설치한다면 가공전로와 접촉 방지 조치를 하자. 그죠? 네 번째, 비계에서요, 아래 위로 이동해야 된다면 뭐를?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자. 그리고, 같은 수직 면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은 금지하자. 요 정도만 암기해도 5가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중량을 실어서는 안 되고 몇 킬로그램이다. 그죠? 이렇게 최대 적재 하중을 표기하자. 표기된 부착판을 부착하자. 그죠? 표지판을 부착하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시스템 위에 거는 뭐였는가 하면 조립할 때 준수사항입니다. 시스템 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조립할 때 밑받침 철물을 써서 수평을 유지하고, 조립할 때 비계와 접촉되지 가공전로와 접촉되지 않고, 조립할 때 이동 통로를 지정된 통로 만들어서 이동하고, 요거는 조립할 때 준수할 사항이고요. 구조입니다. 요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비계 구조죠, 그죠? 구조라는 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다. 그죠? 그래서 수직재가 있고요. 옆으로 이어주는 수평재, 띠장 했었잖아요. 그죠? 가세재, 이렇게 그리면서 를 연결하는 구조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수직재와 이 수직재하고요. 이 밑에 밑받침 철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밑받침 철물이 이렇게 약간 밑받침 철물을 다른 색으로 수직재가 이렇게 있고 밑받침 철물이 이렇게 있다면, 그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밑받침 철물이 있다. 그죠? 이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합니다. 당연하죠. 수직재가 받침 철물에 내려와서 밀착되어야 됩니다.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에요. 이거 괄호하고도 나오죠. 3분의 1 이상이 되게 하라. 받침 철물을 3등분 나눴습니다. 그죠? 전체 길이 중에 3분의 1이니까 요거보다는 더 내려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3분의 1보다는 수직재가 더 내려와서 두 개가 결합되도록 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암기하기 쉽죠.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연결한다. 그죠? 수직재, 수평재는 직각이 되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한다. 아무리 파이프가 튼튼하더라도요, 연결하는 이 철물이 튼튼하지 않다면 결국은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그죠? 손상되거나 그죠? 이탈하겠죠, 그죠? 그래서 연결 철물은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고요. 벽 연결재 설치 간격은 우리가 강간비계에서는 띠장 방향 1.85, 장선 방향 1.5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시스템 비계는 연결재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리면서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재다. 그죠?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다. 1번.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쉽죠? 요거 2번. 그죠?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한다. 그죠? 쉽죠? 그 다음에 이왕의 숫자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밑받침 철물이 이렇게 있다면 최소한 밑받침 철물의 3분의 1 이상 겹치게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시에 준수사항인데요. 자주 출제됩니다, 실기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계를 조립이나 해체하거나 변경한다. 그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대부분 작업 지휘자나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한다. 뭐든지 조립, 해체, 변경할 때 높이 올라가는 건 대부분 들어간다 그랬고요. 두 번째, 이렇게 높이 올라갈 때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붕괴되니까 날씨가 너무 나쁠 때 작업하지 않는다 그랬죠. 비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라고 했고요. 잘못하면 붕괴가 됐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안 되겠죠. 그죠? 조립, 해체,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계 위에서 아래로 자재를 던져내리면 안 되고
매다는 포대에 넣어서 달줄을 이용해서 매달아 올리라 그랬죠.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달줄, 달포대 사용한다. 요것도 괄호하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숫자 기억하고 갑니다. 우리가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할 때는 발판 아직 비계가 완전하게 조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폭이 40cm 되는 비계 발판의 무게를 버티기 힘들다 그랬죠. 절반으로 폭이 줄어듭니다. 폭 얼마?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 추락 방지 위한 조치한다. 이건 너무 기니까요. 비계 연결 해체 작업할 때 발판폭은 20cm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위주로 적겠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 적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시 준수사항입니다. 첫 번째, 관리 감독자 지휘 하에 작업합니다. 두 번째, 날씨가 몹시 나쁠 때 작업을 중지합니다. 세 번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네 번째,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한다 정도 기억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나왔습니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에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두 가지를 써라. 자, 아까 뭐 써야 된다 그랬죠? 재료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근로자가 사용해야 되는 거 달줄, 달포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5번 넘어가는데요. 자, 지금 화물 자동차 진거리로 사용하는 섬유 로프 사용 금지 사항이죠. 하나만큼 출제되었더라도 3개짜리 내용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죠. 그죠? 자, 섬유 로프 사용 금지는요. 첫 번째, 꼬임이 끊어진 것. 두 번째,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앞에도 나왔죠. 달기체인, 와이로프, 달비계에 사용하는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 벨트는요. 자, 금방 섬유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에 2개 추가되었죠.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별표 3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비난 후 그 밖의 기상 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비계를 바로 조립했거나 해체했거나 변경하고 바로 작업자가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연결이 올바르지 못하면 추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당해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죠. 첫 번째는 비계부터 튼튼한가 비계 연결부를 점검하고요. 연결부를 봤다면 연결할 때 사용했는 철물을 보자. 그죠? 그래서 비계가 이제 연결부와 연결 철물이 튼튼한가 봤다면 비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작업자가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는 비계 위에 설치한 작업 발판을 봅니다. 그 다음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손잡이가 탈락되지 않았나 보고요. 전체적인 이제 비계 기둥이 흔들리거나 침하거나 변형되지 않은가 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비계가 연결 잘 되었나부터 봅니다.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이렇게 비계가 이제 연결부가 풀리지 않고 접속이 똑바르다면 연결할 때 사용한 재료나 철물을 보자 그랬죠.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이제 비계가 똑바르다면 발판을 보자 그랬죠. 발판 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또는 걸림 상태도 되겠습니다. 자, 발판 재료의 손상도 없고 부착도 제대로 되었다면 발판에 설치하는 안전난간 손잡이가 탈락되지 않았나 보자. 그죠? 손잡이 탈락 여부. 자, 이제 여기까지 다 했으면 설치할 거 다 했는데요. 전체 비계 기둥이 건물하고 잘 연결되어서 치마나 변형이나 변이나 흔들리지 않나 봅니다.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그죠?
물론 6번에 로프 부착 상태나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강광,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을 사용하여 비계와 연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하는 비계 벽이음의 역할을 두 가지 하라. 우리가 강광비계 이렇게 하면요, 얼마마다 벽이음 한다 그랬습니까? 강광비계끼리는 지금 띠장, 장선, 가세로 연결했지만 전체가 벽하고 이렇게 수지고 수평도 5m마다 벽이음하죠. 왜 이렇게 벽이음을 하는가? 그죠? 첫 번째는 풍하중. 바람에 의한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두 번째는 풍하중도 바람도 옆으로 불죠. 이게 수직으로 서 있는 부재다 보니까 옆으로 힘이 작용할 때 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두 가지 되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계 벽이음의 역할은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두 가지 되겠습니다. 10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을 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갱폼이라는 거는요, 이게 벽체 거푸집에다가 작업 발판을 일체로 제작한 대형 거푸집이었죠. 자, 첫 번째 조립 등의 범위나 작업 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조립의 범위, 작업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 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설치한다.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설치한다. 이렇게만 기억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하게 작업 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설치한다. 이렇게 약간 더 설명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교체한다. 고정하는 철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교체한다. 자, 그 다음에 갱폼을 조립이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갱폼을 조립이나 해체할 때는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장비에 매달아 놓고 조립이나 해체하라는 것이고요.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고요. 5번의 갱폼 인양 시 작업 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 작업을 하지 않는다. 작업 발판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했다. 사람이 지금 작업 발판 위에 있는데 이거를 기계로 들어서 인양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할 때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립의 범위, 작업 절차를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킨다. 두 번째,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설치한다. 세 번째, 고정 철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교체한다. 네 번째는 작업 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 작업을 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는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작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별표 한 2개 정도 되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파이프 서포트를 몇 개 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2개까지는 이어 쓰는데요. 3개 본 이상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몇 개 이상의 이 위에 파이프 서포트가 밑에하고 이렇게 되면 양쪽에 2개씩에서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어준다.
자, 그리고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요, 높이가 얼마? 3.5m를 초과할 때는 높이 얼마마다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몇 개 방향?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 변이를 방지한다 그랬죠. 파이프 서포트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전체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3.5m가 넘는다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만 서 있으면 힘이 없잖아요. 얼마마다? 우리가 강관비계도 띠장을 2m마다 했죠, 그죠? 그래서 2m마다 띠장 방향, 장선 방향, 그죠? 이렇게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어줬죠. 파이프 서포트는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어줍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는 높이가 얼마 초과할 때, 그죠?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 얼마마다? 4m 이내마다 역시나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 변이를 방지한다. 그죠? 숫자가 들어가는 문제들 일단 우선은 숫자부터 암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틀의 준수사항,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 강주의 준수사항. 그죠?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입니다. 보기는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거푸집 및 지보공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괄호를 배치해야 한다. 자, 우리가 조립이가 해체할 때는요, 보통 작업 지휘자였는데, 자, 이게 고시마다 달라서 그런데요. 현재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과거에는 관리감독자 밑에 안전 담당자 있었는데요. 현재는 조직도에서 안전 담당자는 없어졌는데, 자, 거푸집 지보공의 해체는 요건 다 노동부 고시에 있는 내용인데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요. 거푸집 지보공을 해체할 때는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라. 다른 데 다 작업 지휘자, 관리 감독자였는데 여기는 또 안전 담당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담당자 배치한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거푸집 지보공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자, 하중에 견딜 만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강도를 가져야겠죠? 그죠? 강도라는 게 하중에 견디는 힘이잖아요.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고요. 해체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 등 뭐를 착용해야 될까요? 안전모 등 안전모, 안전대 같은 보호구죠. 근데 여기는 또 안전보호장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요. 보호구라고 적으면 맞다고 할까요? 이런 질문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라면 제가 채점한다면 맞다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요 고시상에는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되어 있고요.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회를 제외하고는 무슨 조치해야 될까요?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출입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무슨 동시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까? 그죠? 상하 동시 작업이겠죠? 아래 위에서 동시 작업하면은 위에 떨어지는 자재가 밑에 작업자에게 바로 맞기 때문에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 또는 슬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거푸집의 과로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죠? 거푸집이 낙하, 떨어지거나 충격으로 인한, 그죠? 돌발적 재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파란색 교육할게요. 그래서 보나 슬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거푸집이 낙하하거나 또는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라. 이것도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또
예, 그죠? 내용 연결되는 것이죠.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111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 작업 시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높이 올라가는 거푸집이나 동바리를 조립이나 해체할 때, 첫 번째는요, 뭐 작업 지휘자,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한다 했는데,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 작업에는 그거는 빠져있죠. 두 번째, 그죠? 공통입니다. 예, 비는 그 밖의 기상 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두 번째,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세 번째,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줄, 달포대를 사용합니다. 그죠? 아까 비계를 조립, 해체 작업할 때 하고요. 요 세 가지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한 세 가지 위주로, 예, 공통 내용 위주로 암기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추가가요.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를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112번 거푸집을 조립하는 순서를 보기를 기준으로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거푸집은요 일단은 집 짓는다 생각하면 이렇게 기둥부터 세워야겠죠, 그죠? 자, 기둥을 세웠다면요. 예,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힘을 받는 내력벽이라고 하죠, 그죠? 자, 벽체를 만들어줘야 내력벽 위에 뭔가 힘을 받는 게 있어요. 뭔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요 내력벽 위에 이제 가로기둥이다라고 제가 말했죠, 그죠? 보입니다. 예, 요 보가 있어야 위에 뭔가 올라갈 수 있죠, 그죠? 바닥이 올라가죠, 슬라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립할 때는 기둥, 내력벽, 벽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힘을 받는 벽체가 있어야 그 위에 가로기둥 보를 올린다. 그죠? 보가 있어야 위에 하중 올라갑니다. 슬라브가 올라가고요. 해체할 때는 위에 거부터 내려야겠죠. 제일 위에 슬라브 내리고요. 슬라브를 내리니까 가로기둥 보가 지나가죠. 보를 내리고요. 기둥부터 자르면 벽이 붕괴가 되니까 벽을 자르고 마지막 기둥 반대 순서로 해체하면 되겠습니다. 113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지보공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하중의 종류를 세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거푸집 지보공은요, 수직으로도 연직 방향 하중, 그죠? 수직으로 우리가 작업자가 서 있거나 뭐 이런 무게들 다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죠, 그죠? 연직 방향 하중. 바람 같은 거요, 횡 방향 하중이죠. 그리고 거푸집 지보공에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굳기 전에 콘크리트가 흘러가려고 미는 힘이 있죠, 그죠? 콘크리트 측압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외한 특수 하중이 있고요. 위에서 1사 항목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 적으라 했으니까 연직 방향 하중, 횡 방향 하중, 콘크리트 측압, 특수 하중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보면 이제 얘들이 나와 있죠, 그죠?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114번입니다. 네, 거푸집 부재의 명칭을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괄호란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 판유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푸집에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거푸집이 콘크리트가 닿는 면이죠. 이런 판을 뭐라고 하냐면 거푸집 널이다라고 합니다. 2번 괄호란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을 때까지 거푸집 장선 멍에를 적정 위치에 유지시키고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둥이 있어야 이 기둥에 뭔가를 올려주죠. 그러면 기둥의 하중을 밑에 있는 떠받치고 있죠,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동바리, 지주라고 하죠. 동바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신 분들 용어 파란색 별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어들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115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별표 2개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단 그 밖의 거푸집과 작업 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은 제외하라. 그죠? 자, 첫 번째 갱 폼이 있고요. 슬립 폼이 있고, 클라이밍 폼이 있고, 터널 라이닝 폼. 그죠? 뒤에 가면 작업형에서 또 이거 배우는데요. 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이렇게 4가지가 예,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 거푸집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 적으시오 했죠. 이것도 한 별표 2개 정도 그죠? 되는 내용이죠. 자, 거푸집 우리가 필기에서요. 다 높을수록 크다, 클수록 크다인데 낮을수록 크다가 3개 있다 그랬죠. 그죠?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철골, 철근 양은 적을수록 측압이 크다. 그래서 철골, 철근 양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클수록 크다 있었죠?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이 크다.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측압이 크다. 그죠? 이 중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7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틀린 번호를 찾아 번호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철골, 철근 양은 많을수록이 아니라 적을수록 측압이 크다. 1번 틀렸다. 그죠? 슬럼프가 낮을수록 측압은 작다. 아까 철골, 철근 양, 외기 온도나 습도는 낮을수록 크다고 나머지는 다 클수록 크다죠. 슬럼프가 클수록 측압이 크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낮을수록 측압이 작다. 맞는 거죠. 그죠? 진동기를 사용해 낮을수록 측압이 크고요. 외기 온도나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어떠하다? 크다입니다. 그런데 요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습도가 높아야지 건조가 안 되니까 측압이 큰 거 아닙니까? 하는데요. 그것도 맞을 수는 있는데 콘크리트는 수화작용, 그죠? 물과 반응을 하면서 열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습도가 조금 낮으면 그만큼 수화작용 열이 덜 발생되죠. 건조가 늦어지고 측압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산업안전에서는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라고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8번. 콘크리트 타설 시에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 4가지 적어라. 작을수록 크다부터 할게요.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철골, 철근 양이 적을수록 측압이 크다죠. 그 다음에 타설 속도는 빠를수록 측압이 크다. 빠르게 불어 넣으니까요. 아무래도 미는 힘이 세죠. 그죠?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측압이 크다. 콘크리트가 무거우면 그만큼 벽을 미는 힘이 세겠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9번. 그죠? 이거 한 번 나왔죠? 하지만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런 거 출제가 적다고 해서 한 번 보고 지나가면 되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이다. 그죠? 단위를 정확히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바람입니다. 풍속은 초당 10m 이상, 10m/s 이상이 되겠죠. 두 번째 비조,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입니다. 1mm/h 이상이고요. 누는 부피가 크니까 밀리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죠.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이다. 요거 꼭 암기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20번. 철골 공사에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금방 했던 겁니다. 풍속은 초당 10m 이상인 경우죠. 강우량은 시간당 1mm죠. 그죠? 비니까요. 1mm 이상인 경우고요. 강설량 누는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에 작업을 중지했다. 그죠? 자,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별표 3개입니다.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철골 구조물이 있는데요.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내력, 견디는 능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대상을 4가지 적으시오 했다. 그죠? 첫 번째, 아무래도 높은 건물이요. 넘어지기 쉬우니까 견디는 능력이 있는가 확인해야겠죠. 높이는 얼마? 20m 이상의 구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폭은 좁은데요. 높이가 높을 때 아무래도 넘어지기 쉽죠. 그죠? 그래서 폭과 높이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입니다. 단면이 일정한 것보다는 단면이 뭐 이쪽에 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더, 그죠? 넘어지기 쉽죠.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용접한 건 용접 불량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장 용접은 불량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또는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우리가 넥타이죠. 목에 묶어주는 거. 그래서 타이 플레이트는 연결했는 기둥이에요. 아무래도 기둥이 하나가 너무,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죠. 그죠? 이 부분이 약하겠죠. 그 다음에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도 해당되겠습니다. 자,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폭과 높이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요 정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 요거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죠. 에 의한이라고 해놨습니다. 철골공사 중 추락 방지를 위한 설비의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뭐 있죠? 추락 방지용 방망이, 우리는 흔히 추락 방호망이라고 하잖아요. 추락 방호망. 그죠? 원래는요, 요거였습니다. 추락 방지용 방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법규는 바뀌었는데 지침이 아직 옛날 그대로예요. 이렇게 적어도 맞다 해줄까요? 질문하시는데요. 그런데 지침대로 적으시면 더 좋죠. 아무래도 그죠? 추락 방지용 방망이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난간이죠. 명칭이. 근데 여기는 또 안전난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착용하죠. 안전대 부착 설비까지 추락 방지 위한 설비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평 통로 이런 것도 뛰어다니지 말라고 추락을 방지하는 겁니다. 5가지 적으시오 했으니까요. 추락 방지용 방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 설비, 안전대 또는 구명줄, 울타리, 수평 통로, 비계, 달비계 중에서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 옹벽도 되고요. 흙막이 지보공. 옹벽은 보통 우리 벽체는요, 이렇게 물려있죠. 옆에 벽하고.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 게 옹벽이에요. 흙막이 지보공도요,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흙을 막아주는 벽체 이렇게 써 있죠.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옹벽이나 흙막이 지보공의 외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사항 3가지 써라. 외력, 바람이나 외력이 작용할 때 안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 3가지가 뭔가, 그죠? 첫 번째요. 바람이 조금 불면 흔들흔들 하겠죠. 흔들리는 활동에 대한 안정. 더 심하게 불면 넘어지겠죠. 전도에 대한 안정.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땅이 움푹 패이면 밑으로 침하되겠죠. 침하에 대한 안정 또는 집안 지지력에 대한 안정 같습니다. 활동에 대한 안정, 전도에 대한 안정, 침하에 대한 안정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24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작업형이 더 잘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동바리의 위험 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의 준수사항 3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머릿속에요. 우리가 지금 거푸집 동바리는 뭐냐면 완전하게 집을 지은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몇 개의 거푸집을 연결했고요. 이거 하중을
안에는 다 지보공이죠. 동바리가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넣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측압이 존재하죠. 벽을 밀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조립이 안 되었는데 측압이 작용한다면 붕괴되겠죠. 여기 여러 작업자가 들어가서 이제 타설한다고 작업하는데요. 이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된다면 매몰되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상상하시면서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볼게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이나 모양이 변형되거나 변위는 위치가 바뀌는 거죠. 치마, 그죠? 등을 점검하고 벌써 측압을 콘크리트 부어놓기도 전에 거푸집 동바리가 변형되거나 변이되거나 치마된다면 붕괴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작업 중에는, 그러면 작업하는 중에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감시자를 배치. 자, 작업하기 전에 점검하니까 거푸집 동바리 변형이나 변이나 치마가 없었거든요. 근데 작업 중에는 이제 측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측압 때문에 거푸집 동바리 조립이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모르고 작업만 해서 안 되죠. 그래서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해서 거푸집 동바리 변형이나 변이나 치마 유무를 역시나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안에 작업자가 작업하다가는 붕괴됩니다. 그죠? 작업을 중지, 근로자 대피시킨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동바리 변형, 변이, 치마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업 중에요. 타설 작업 시에 만약에 거푸집 붕괴 위험이 있다면 그대로 작업하면 붕괴되겠죠.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할 것. 요 두 가지가 작업 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콘크리트는 굳어질 때까지, 굳어져야지 강도가 나죠. 굳어질 때까지 거푸집 동바리 그대로 두고요. 굳어지는 기간이 지나면 해체해야 됩니다. 그죠?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할 것. 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죠? 한쪽만 많이 타설하고 하면 편심이 생기죠.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니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동바리 변형, 변이, 집안의 치마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이, 치마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타설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할 것.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할 것. 예,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또는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아까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준수사항이고요. 타설 장비를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작업형에 잘 나와요. 별표 2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보수할 것. 이건 그죠? 기억하기 쉽죠? 작업 시작 전에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보수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 등으로 인하여, 요동 선회로 인하여 해도 됩니다.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또는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할 것. 자, 건축물의 난간이면 건축물의 끝에 서서 이거 타설하다가 호수가 만약에 요동하거나 선회하면 이 호수 잡고 있던 근로자가 움직이는 호수의 압력 때문에 잘못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다 추락할 수 있겠죠. 이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줄이면 호수의 요동 등으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부음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의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할 것.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타설 장비의 부음은 이제 긴 팔이죠, 그죠? 이거를 잘못해서 콘크리트 장비 타설 기계가 있고요, 몸체가 있고 여기서 기다란 팔이 내려와서 호스랑 연결해서 이제 콘크리트 부어넣게 하는데요. 이 긴 팔이 전선을 건드리면 또 감전될 수 있죠. 그래서 타설 장비 부음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업 중에 집안의 치마나 아우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자, 콘크리트 타설 장비도요, 차 자체는 작은데 팔이 기다랗고 그 팔로 콘크리트가 이렇게 이송되다 보니 압력이 있어서 넘어지기 쉽죠. 그래서 타설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라. 그죠? 그래서 짧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세 가지 적으시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타설 장비 점검하고 이상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것. 자,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타설 장비 부음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할 것. 세 번째,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또는 호스의 요동으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할 것.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6번 문제입니다. 인력에 의한 사람이죠, 그죠? 화물 운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화물을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운반 시의 시선은 앞을 보고 걸어야겠죠?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 쌓여있는 화물을 이렇게 높이 화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중간에서 빼거나 하부에서 뽑아내면 위에 있게 넘어지겠죠. 쌓여있는 화물을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 아니 된다. 네 번째,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잘못하면 다치니까요. 그죠? 요 중에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할게요. 제목부터 다시 보면 인력으로 화물 운반 시 준수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쌓여있는 화물은 중간이나 하부에서 뽑아내어서 아니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2단원 공부가 끝났고요. 이제 3단원은 건축 시공 파트인데 시공 파트는 문제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2단원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1단원, 2단원이 핵심 내용이고요. 이 단원 2개를 정리를 잘 해두신다면 작업형에도 훨씬 수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